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계약을 잘 써요. 어떤 업종들도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꼭 살아남더라고요. 제가 5개의 현장을 연속으로 1등을 했었고요.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억 정도를 벌었다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새로 보신 분도 계시니까 영업 7개월 만에 팀장 진급, 누적 매출이 2년 만에 약 900억, 어반개발 임재일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 7개월 만에 팀장, 그리고 현재 어반개발의 임재일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반개발에서 보고 느낀 부분들을 많은 동종업계 영업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영업은 성과보다 사람 싸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누적 매출 2년 동안 약 900억이잖아요. 근데 분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5개의 현장을 연속으로 1등을 했었고요. 2년 만에 900억이라는 매출은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의 계약을 썼다라는 얘기인 거고,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아까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앞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좀 롱런하시는 대표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잡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객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지역, 날씨, 스포츠, 여행지와 같은 얘기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고객과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품 설명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챗 GPT나 유튜버 아니면 네이버에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되는 얘기들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들을 만한 고객은 없을 거예요. 상품만 계속해서 설명한다면 고객들에게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고 올게요. 세일즈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고객이 이 상품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만약에 이 3가지를 못하는 영업사원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못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사람들이에요. 눈빛이나 행동, 말투, 표정만으로 고객의 감정을 캐치하는 사람인 거죠. 고객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상품을 설명하러 가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객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설명하러 가는 것이죠. 상품을 설명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객들은 상품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고객과 신뢰감을 쌓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패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답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고객의 속마음을 꺼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싶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성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여유예요. 인사 영상이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영업 비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 내가 성공할 거야 또는 돈을 열심히 벌 거야 라는 목적보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목표인 거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피디님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좋아하죠. 게임은 우리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레벨이 오르고 성과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99도까지는 계속 끓지 않다가 100도가 돼야지 끓는 것처럼 내 기준이 이 정도까지가 성공이야 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이 어반개발에 입사했을 때 제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동료가 있었어요. 저희 팀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한 달 정도 출근을 못 하셨을 때 다 나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좋아했었어요. 억대 연봉을 꾸준하게 벌어봤던 내 선임들 또는 대표님, 본부장님이 나만 이제 1대1로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메리트였던 거네요. 그쵸. 그때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지금 저에게 물어봐요. 아, 내가 그때 너처럼 벼텄으면 너만큼 벌었을까? 라고. 네, 그럼 전 대답해요. 아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자신한테 기회가 오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 또는 기회가 왔음에도 기회라고 인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이 영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무조건
간절함이죠. 사실 엄청 간절했거든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었고요. 커피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여름에도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아침에는 지하철역에서 깃발 메고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영업을 했던 이유는 제가 내 방을 하나도 못 잡고 있을 때 저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면서 끝까지 한번 해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도와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집을 못 얻었었거든요. 공전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었다고요? 네,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송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검단이라는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집이 하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팀장님께서 200만 원을 주시면서 집을 얻어주시고 그리고 생활비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셨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눈빛이 간절해 보였대요. 네. 약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하던데. 저는 영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골프 프로 선수였었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대표님을 찾아갔던 거죠. 말년 대리가 대표님한테 가서 저 영업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업 잘할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의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대리님은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요 하면서 피드백을 줬는데 그럼 그만큼 간절함이 크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영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함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 뭐 좋지 않잖아요. 어떤 업종들도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꼭 살아남더라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100억, 200억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꾸준함 그리고 간절함 그렇게 버티고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나갔다 다시 돌아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 사례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차가 없고 힘든 시절에 차가 있던 유일한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비가 오면 꼭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거예요. 대리님 비 맞지 말고 같이 출근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직원한테는 제가 언젠가는 성공했을 때 꼭 보답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친구랑 친구의 여자친구를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좀 힘들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나갔다가 네, 그래서 핸드폰 영업을 막 하고 있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일해보자. 이제 그때 나랑은 좀 다르다. 내가 5개 현장에서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말을 했고 그 친구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3주 만에 3,8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가게 됐죠. 남들 연봉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업에서 사실 3,800만 원은 그냥 이제 운 좋으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이 간절함이 있었었고 최근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동생도 제가 다시 또 성공한 걸 보더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현장에서는 그 친구가 이제 현장 1등을 하게 됐고 수수료는 1억 3천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어요. 1억 3천이요? 네, 제 동생과 하는 얘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은퇴 선물로 무인용품점 같은 걸 하나 차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이런 건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갔던 직원들이 진짜 많이 후회를 하겠네요. 그만둔 친구들도 많이 연락이 오죠. 회사는 계속해서 매년 억대 연봉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선택을 잘못했고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그때 나간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그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르고 영업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좀 안타까운데 첫 번째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객이 얘기를 하는데 고객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독백이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결국은 고객이 하는 말 안에서 그 정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좀 둔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둔하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으로 다 영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 보니까 결국엔 성공은 못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어떨 때는 1,000만 원 또는 1억까지도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1억이 본인의 연봉인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의 연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계약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직원들보다는 팀장이 될 거야, 본부장이 될 거야, 뭐 집을 살 거야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엔 제 주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었을 때 오히려 무너지는 느낌인가요?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 피디님 어떠세요? 만져볼 수도 있죠. 그쵸,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게 한 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3달, 4달 만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쇼핑하고 또 일을 안 하게 되는 직원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한번 보면 돈이 1억이 들어오더라도 내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직원들이 상위 1%의 직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을까요?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마지막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계약을 잘 써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 변화가 찾아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더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편했던 방법, 자기 편한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만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실패를 하더라고요. 영업은 팀플레이예요. 혼자만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요. 팀원들과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팀원분들이 뭔가 선의의 경쟁도 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실패도 서로 공유하고 잘 됐을 때는 더 알려주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연출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영업은 결국은 나 혼자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좀 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혼자 해서 할 거면 이 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사실 다 약간 슬럼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쵸. 본부장님도 좀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더 잘하려고 하면 자꾸 오더라고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빠져나오는 게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업무가 끝나고 동료랑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죠. A의 유형의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객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내 반대편에 있는 내 동료가 그 고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A부터 Z라는 유형까지의 고객을 매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에 대한 기술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게 내 기술이 되는 거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이 아니라 루틴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 루틴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감을 잘 살려야 돼요. 감이 떨어지게 되면 돈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했을 때를 자꾸 복귀하는 겁니다. 슬럼프가 왔다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방률이 높았던 때라든지 내방이 높았을 때, 또는 계약을 잘 썼을 때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복귀하는 거죠. 1억, 2억 버는 법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럼프를 깨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엄청 그냥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다음 얘기는 더 현실적일 건데, 마지막 세 번째인데, 슬럼프가 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슬럼프가 왔다라는 건 생각에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일에 몰두하는 거죠. 언제까지 몰두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움직이세요. 계속해서 일하고 고객 만나고 업무량 늘리고, 생각은 계속해서 변명을 만들지만 행동하게 되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팀원분들이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업무 시간일 때는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퇴근하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좀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는 이 직원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제가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다독거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슬럼프가 좀 극복이 되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팀원들이 조금 더 밝게, 그리고 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슬럼프를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 영업하면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도 하게 됐고, 집도 사고, 또 안정적인 투자 수익까지 만들어놨는데,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단순히 영업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 전체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1년에 2개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목표예요. 올해는 현재 2개를 지금 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2개를 사고, 뭐 해마다 2개씩 사다 보면 월세 1,500, 2,000만 원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근데 처음 봤을 때 100만 원도 없다고 하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영업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이 부분을 어반 개발에 있는 직원들이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바뀌는 모습, 그걸 보는 게 진짜 목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업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많은 영업사원분들에게 한마디. 네, 영업은 결국 사람 싸움이자 멘탈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운은 꾸준함 위에만 붙어요. 영업이라는 것은 사실 간절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는 놈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생각은 먼지 한 톨 움직일 수 없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 어반개발의 임재일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부턴 어반개발의 핵심 영업 비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